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34조 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을 지원합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 현상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선언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기관인 한국은행은 향후 국가정보원의 구속력 있는 조치에 따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T 지침을 내리게 되면 이에 따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주가가 올해 들어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인데요. 협동로봇 자동차 원천 기술을 확보한 유로메카의 기업 가치도 꾸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4분기 매출 4,808억 원, 영업이익 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141% 증가한 영향이고요. 앞으로 면스낵 수출 성장세도 기대된다라면서 수급이 쏠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도 그 탄력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잊혀졌었던 실적주들이 다시금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적 시즌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실적을 내놓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들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후장 전략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요.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뜨겁게 또 시장을 달궜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AI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동맹 소식 전에 이재용 회장이 2심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샘 울트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시장이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3자 동맹이 성사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한 3%대 그날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시연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 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또 좋지 못했습니다. 3% 정도의 시세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나 싶었지만 그거는 좀 너무 앞선 기대감이 아니었나라고 싶고요. 다음 날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가에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와는 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 샘 울트먼이 방한을 하고 나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협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샘 울트먼이 참는 최적의 파트너는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 가전 사업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너지와 협업에 대한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또 아쉬운 거는
약간 투자만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에 지금 샘 올트만, 오픈 AI도 참여를 하지만 손정희 회장이 또 왔죠. ARM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재무적인 투자자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단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술적 참여자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좀 자세한 로드맵이 들어있는 오픈 AI와의 협업 소식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추세를 쫙 끌어올리기에는 이 소식은 살짝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는 항상 기술에 대한 부재라는 그 문구가 따라 붙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혹시라도 기술 협업이면 너무나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지금 추세를 좀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국면인데 삼성전자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거나 하는 모습은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면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2심이 무죄가 되면서 사실 3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M&A라든지 뭐 투자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또 삼맹국이라고 해서 오픈 AI 그런 회장과 또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재무적인 부분들에만 서포트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은 게 기술적으로 계속 뒤처지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결국 기술력 때문인데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실망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샘 울트만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의료 AI 관련돼서 이야기도 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에서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픈 AI의 지사를 일본에는 설립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럼 설립할 생각 있냐라고 했을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근데 지금 오픈 AI 쪽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저격을 하는 부분이 그 회사 돈 없을 것이다. 그동안 오픈 AI에서 챗 GPT 만드느라고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을 했고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스타게이트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온 만큼 아마 샘 울트만은 지금 한시 돈이 급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으로 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재무적인 투자자로 참여를 했을 땐 얼마나 좀 좋게 볼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의 25%가 넘는 현금을 보유 중인데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샘 올트먼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왔는지에 관한 논란도 시장에 굉장히 뜨겁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결국 이번에도 우리가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기술이 해결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AI 시장이 확장할 것이다. 그럼 어떤 기업이 명확하게 수혜를 볼지는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기업에 지금 기대감이 실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크게 기대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신아 회장이 또 만남을 회동을 하면서 와 이제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업 자세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반응이 크게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만 유독 이렇게 박하게 점수를 받는 이유는 결국 기술에 대한 부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어저께 미증시가 사실 꼭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표 발표도
뉴스에서도 살짝 엇갈리게 나오기도 했고 또 가자지구에 대한 트럼프 발언이 좀 위험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어저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캐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IB 쪽에서 엔비디아를 향한 시선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고사양 GPU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고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약간 사양이 낮은 쪽을 중국이 가져다 써서 지금 딥시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에서도 저사양 반도체, 그러니까 수량이 더 넓어질 것이다.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고객사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수혜를 누가 가져갈 수가 있느냐?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기술 부재한 HBM3E라든지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납품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고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하이닉스의 주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늘 21선 돌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장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쪽에 기대했었던 그 시선들과 그 예상치들이 어느 정도는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오픈 AI 관련한 이야기들부터 또 삼성전자 이야기까지도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의료 AI 다. 자, 이쪽 섹터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샘 올트먼이 이쪽 섹터에 관한 모멘텀을 부여해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의료 AI 쪽은 우리가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초반에 진짜 시세가 어마무시하게 강했습니다. 의료 AI, 와, 의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뭐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술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기술인 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다 적자다. 과연 이 적자 기업들이 언제 흑자가 날 것이냐. 그리고 이 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2024년도까지 이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기업들이 한두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감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부분은 의료 AI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샘 울트만이 챗 GPT, 의료 GPT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AI 시장 다시 불붙겠다, 다시 커질 수 있겠다. 샘 울트만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FDA 승인에 대해서 받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3빌리언이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또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을 잘 올리고 있고 또 하나 반가웠던 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개별 이슈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AI 신약 개발 업체인 리커전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왜 재료라고 하고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로봇과 마찬가지도 의료 AI도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내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중동 진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배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상장한 기업 중에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3빌리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비롯해서 웨이센 그리고 뉴로픽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박람회 이런 데를 참여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하면 중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만성 중증에 대한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도 좀 선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지사를 차리고 현지 공략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동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좀 타점을 잡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북미 쪽, 미국 쪽의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중동 시장을 이렇게 좀 침투를 한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한 시장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동 시장에 관한 계속되는 확장 여부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앞서서도 오픈 AI 쪽 이야기를 했는데 오픈 AI가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료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좀 뚜렷하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대표님이 예상하시는 시나리오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는 기술이 더욱더 뛰어나야 되고 물론 이게 아직은 뭐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어요. 딥시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픈 AI 거를 가져다 썼다, 기술을 도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용을 지금 거짓말을 한 거다. 더 많이 들었는데 숨긴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선 결국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AI 시장에서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각각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의료 쪽의 데이터를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의료 쪽 데이터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뭐 법률 쪽 GPT는 또 따로 만들어서 법률 회사 쪽과 협업해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쪼개서 나누기 식으로의 기술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의 좀 기술 개발을 하려는 오픈 AI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료용 AI 관련돼서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아직 어떤 기업이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만큼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또 옥석가리기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단어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은 기대 감정인 측면에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오픈 AI 쪽을 필두로 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의료용 AI, 지금 그쪽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좀 센티 자체로 가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국내 증시 바라보면 샘 올트먼이 방한한 이후에 AI 관련한 여러 섹터군들의 모멘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뭐 사업 윤곽이라든지 투자 유치, M&A 관련한 소식들 전해진다면 저희가 발빠르게 그 부분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실적주들의 반등세가 무섭습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나타내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상승 일어났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간밤에 트럼프의 입에서 또 한 번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력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이 정도면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를 내놓기 전에 좀 풀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실적을 꺼내놨었던 삼양식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작년 전체 매출 1조 7,3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4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33%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꾸준하게 또 가파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그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1년 만에 수직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죠. 자, 4분기 떼어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4,8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8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은 무엇에 있었을까? 일단 우호적인 환율 상황 속에서 수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6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1년 만에 10% 가깝게 증가한 상황이라는 점. 자, 그리고 코스트코와 월마트 입점이 좀 빠르게 잘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북미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폭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 그 배경도 살펴봐야 될 텐데 당연히 불닭볶음면에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해외 수출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8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밀양 2공장 증설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승룸이 좀 더 열려있다, 미래 먹거리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다 진행이 되게 된다면 북미 매출 그리고 유럽 매출 비중 확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MSCI 편입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한 15%가량 상승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슈팅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보도록 할 테고, 만약에 이번에 2월 편입이 좀 불발이 되게 되더라도 5월 MSCI 편입 기대감도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 꾹 쭉 이어져서 MSCI 편입 가능할까 점쳐보자면 일단 주가 살펴봤을 때 작년에 지지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무려 주가가 254%나 폭증을 했고요. 올 1월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8%가량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대로 말아올려 주면서 장중한 때 17% 이상 상승을 해서요. 82만 8천 원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일에서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민헨 안보회의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가자지구 안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아주 폭탄 발언을 꺼내놨었죠. 이때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던 만큼 이번 종전안 내용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취임 전에 내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시킬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취임 후에 24시간 내가 아닌 6개월 내로 연장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취임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체적인 종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러시아를 향해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제재를 가할 거야 라는 경고의 멘트도 꾸준하게 꺼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구체적인 종전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말랑말랑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종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도 그 입장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힘을 통한 평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잠재적으로 분쟁을 정지하고요.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영토를 그대로 남겨두되 러시아가 더 이상은 공격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안보를 보장하는 안이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토 가입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역시도 이 최종 목표가 단기간에 성사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이고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슈퍼사이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공장,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최종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고요.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장중한 때 10% 가깝게 치솟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샘 알트만이고요. 범용 AI 도달을 위해서 핵융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자, 그리고 샘 알트만이 헬리온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의 핵융합 에너지 스타트업이거든요. 이 기업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헬리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천억 원을 모금했다라는 것 역시도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다원시스와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오늘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더디스크가 또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매출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역시도 오는 1분기에 발표키로 했습니다. 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앞타머 사이언스 모두 다 10% 가깝게 치솟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점으로 D&D 파마텍 정도가 시세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OECU 시간에는요, 실적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쪽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하고 왔는데요.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오늘 시장 한 줄평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저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주들 지금 시소타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빨간불을 켜내는 시장의 모습은 좀 반갑기도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물음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쪽은 아니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성장주의 종목들, 특히 로봇이라든지 뭐 AI, 오늘도 의료 AI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를 내보이긴 하곤 있지만 어저께 좀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음봉을 좀 보이면서 살짝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현대로템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동안 화장품 관련돼서 또 시세 좋았던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적주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실적주들의 시소타기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전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또 실적주들은. 그래서 이제는 성장주로 옮겨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겠지만 이런 시소탄기의 분위기에서는 이 박자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 양쪽 다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오늘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급등을 해서 좀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쪽의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성장주들도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적주와 성장주의 시소타기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어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 재료는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 부분들 우리가 잘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그리고 이후의 전략들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는 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오늘 분위기 보더라도 실적 잘 나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방산주도 그렇고 물론 실적이 시장이 놀라울 만큼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돼서 방산은 사실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무관하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없고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 쪽에서의 이런 수주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다시 실적을 잘 만들어낼 거고 거기다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세가 나와준 거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뭔가 대응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관세 이슈가 지금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6개월 전부터 이야기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음식료 섹터도 대표적으로 좀 긴장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매출로 눌러버릴 수 있는 쪽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수혜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쪽에는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서두를 이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관세 관련돼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일기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중국 쪽에 관세가 평균적으로 화장품 쪽에 한 25% 정도 매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화장품 매출이 비중이 확 줄어들었고 그 비중의 틈을 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중이 9%에서 22%까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틈새 시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생산시설 자체가 미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혹시 모를 관세에도 무관하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도 오늘 좀 잘 나타나는 이유는 관세에 대해서 무게감이 조금은 덜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요즘에 뭐 다이소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면서 뭐 화장품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특히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킥 화장품 가지고 있는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화장품 섹터는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K-뷰티 관련해서 미국 쪽에 관한 수요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관세에서는 가볍다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관세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각이 조금은 좀 여러 가지가 열려 있긴 한 것 같아요. 음식료, 화장품, 중소기업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있다라는 또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관세가 아예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비율 자체가 관세 비중 자체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차피 다 같이 맞는 거 품목별로 좀 다른다고 했을 때 물론 무관세였던 게 아쉽기는 하지만 관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종목군들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북미 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들 안에서 특히 내수 시장 안에서 단단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을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은 동남아 쪽 매출도 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보다는 약간 동남아 쪽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주들 봤을 때 동남아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바라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대표님? 저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타입이 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더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은 비슷한 결로 가면 너무 이질감은 없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K뷰티 같은 경우에는 K엔터라든지 이번에 뭐 엔터즈랑 엮은다고 한다면 블랙핑크 그리고 GD도 11년 만에 또 앨범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규 앨범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결국에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화장품까지도 훈풍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가면 우리나라 이제 놀러 가면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 어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보면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동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장, 일본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관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국가들, 특히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캐리를 하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의외로 동남아 쪽을 많이 선택해서 매출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그럼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는지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 저희가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평상시에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적주 하면 제가 떠오르는 기업이 파마리서치와 이 기업이 저는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뷰티 쪽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또 VT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VT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니들샷에 대한 부분들, 뭐 북미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서 강타를 하고 있고 내수 쪽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본에서는 뭐 화장품 어워즈 이런 데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일본에서의 인기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걸로 보면 한 번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한 번 제품을 쓰기 시작을 하면 꾸준하게 쓰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쓰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중독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네. 따끔따끔하면서 아파요. 네.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데 그런 일본인들의 취향 저격을 잘 했고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와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매출을 정말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관련돼서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해서 한두 기업들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반응이 크게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실적 살짝 아쉽다라는 평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뭐 인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사업 다각화를 그러니까 VT가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특성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화장품 잘하는데 굳이 왜 네. 이거에만 집중하지? 그래서 한동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어떤 다른 회사는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는 화장품 기업으로 좀 바뀌나 했는데 또 얼마 전에 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맞아요. 했습니다. KS 인더스트리인데 또 시장에서는 아니 상관없는 이 기업 시너지 날 게 없는데 굳이 왜 또 이러지? 또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 부분이 VT의 주가를 좀 부진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는 국면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단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가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회사의 SNC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글로벌 유통 쪽을 맡고 있고요. 또 ODM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거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유통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 가격 전략도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지금 35,6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61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4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실적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 부근,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44,000원 이상의 가격대도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에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재영의 넥스트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탄력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내일 시장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는 전략들 함께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또 우리 이번 주의 마지막 일정들 체크해보면서요. 주요한 시장의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일정 체크해보면서요. 저희 한번 시장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고서가 발표가 된 고용 부분이 굉장히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구체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 보고서 한 번쯤은 매크로 변수로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 때문에 증시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와 일라일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죠. 오늘 시장을 놓고 보자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의 수급 탄력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화시스템과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도 나지만 얼마 전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네이버의 실적 발표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인사 개편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 관한 추정치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아마 2024년 그러니까 마지막 4분기 실적을 내고 나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그러한 탄력을 나타내고도 있었고요. 최근까지 네이버의 매출 증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물론 이러한 매출이 급격하게 꺾였었던 지점도 있었지만 네이버의 매출은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측에서도 계속되는 매출 성장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 예상치도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 상승하지만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30%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주춤하더라도
하더라도 내일의 실적 발표가 다시금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관한 실적을 뜯어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카카오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엇갈린 시선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과 또 매출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 비교치를 보시면요. 주가와는 다르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점이 현재는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5%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는 6%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기준으로 2,400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1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역시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개인 매집은 일어났었는데요. 얼마 전에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각각 시장의 모멘텀들은 AI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수급적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달부터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매집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900억 원과 756억 원을 담았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더 큰 물량을 담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급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AI 모멘텀만으로 카카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의문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국면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PER과 PBR 쪽으로도 평가를 해봤더니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아직까지는 더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들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종목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실적과 수급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시황 보기 전에요. 잠깐 차트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그만한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관한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한 온체인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황 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금은 어떤 동향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비트코인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하면서는 다시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97,000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요.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할 때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게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는 주도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현재는 1.94% 상승하면서 2,8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도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2.6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지만 테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하위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시가총액에 관한 변동성들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200달러 선 심리적인 지지선들 유지해주면서 202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현재는 2.5% 상승하면서 0.26%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비드 차르의 기자회견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꺾였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 탄력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개장해서도 이런 흐름들 이어질지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면에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